글자를 만들어 쓰면서부터 우리들의 역사를 기록해 왔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해 볼 때 삼국시대 이전이라든가 혹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특히 일제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역사가 그 일본인들에 의해서 많이 왜곡이 돼 있습니다. 오늘 한밤에 만난 사람에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역사를 찾고 계신 분입니다. 상고사학회의 이중재 회장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선생님이 몸담고 계신 상고사학회부터 좀 얘기를 풀어나가죠. 상고사란 어떤 역사를 말하는 것인지요? 상고사란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 이후를 주로 말하죠. 그러니까 멀게 따지면은 한인 천안부터서 한웅 시대, 단군 시대, 이 크게 따지면 그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단군부터 삼국시대 이전까지요. 그렇게 그렇게 단군 조선 제1기부터서 삼국시대까지 그렇게 규정할 수 있겠죠. 네. 사실 그 시대에 대한 그 역사 연구는 제대로 잘 안 되어 있는 게 사실인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상고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역사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만은 그 책을 전부 다 이 역사를 그냥 한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일정 때 자랐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이 다란을 만든다는 구슬을 해가지고 노식기라든가 그런 걸 전부 강제로 침탈해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민족적인 혼혈할까 이런 게 싹트기 시작하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그 민족 사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이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건 17살 때부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민족 사상 쪽으로 늘 공부를 하고 있다가 보니까 우연히 성리학을 접하게 되고 성리학을 접하다 보니까 결국 이 역사로 알게 되더군요. 그래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갖고 깊이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워낙 한문이 어려우니까요. 처음에는 한자를 이 풀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영 난해해서 참 고심을 하고 이랬는데 이 머리가 열리니까 요새 물미가 열린다 하지 않습니까? 물미가 확 열리니까 한문이 그냥 그대로 보여요. 그래서 하루에 많이 볼 때는 한문 책을 약 30권 정도 속도로 해봅니다. 근데 이 정독을 하면 5권밖에 못 봐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요. 이 공부를 해보면. 하는 것이 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게 이게 역사 공부에 몰두를 해가지고 온 지가 몇 년 안 됐는데 86년도에 한민족 철학사, 우주 철학사의 책을 발표를 하고 또 90년도에 한민족사를 발표하고 이번에 이제 한민족사가 너무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걸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대요. 그래서 이번에 상고사후 새발견이라는 860페이지의 대작을 하나 내놨죠. 그러니까 책을 써놓기는 써놨는데 도대체 이게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반도에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사실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국 대륙을 한 달 동안 방문하고 왔습니다. 네, 언제 다녀오셨어요?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현지 답사를 직접 했죠. 네.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반도에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하고 너무나 다르거든요. 이 외에도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새로운 학설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요약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1905년에 얼사 강제 보호조약이 아니고 강제 조약이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로 이부터서 5년 후에 1910년부터서 이백년이라는 사람이 말하자면 일본 사람들이 사주를 받고 역사 왜곡을 하는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 보면 조선 한여 성남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서 보면 이 원래가 대륙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역사로 되어 있는 것을 대륙에 있고 한반도에 있고 대륙에 있고 한반도에 있고 계속 옮겨오다가 한반도에 있는 것처럼 이게 옮기는 책이 바로 그 책입니다. 그때 이 백년이라는 사람이 역사책을 쓴 게 아니고 그 전에 있는 역사책을 이게 편집을 했던 책이에요. 그것을 누가 교정을 받냐면 안병태라는 사람이 교정을 받더군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때부터서 점차적으로 한국땅에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 역사가 있는 것처럼 축소 조작되기 시작하게 합니다. 그거를 이번에 내가 논문도 썼고 했습니다만은 삼국은 엄연히 삼국사기나 삼기유사, 세종실록 지리지, 정사 말하자면 25사람 보는 사기라든지 한서라든지 자체통감이라든지 책공부라든지 모든 책들에 보면
엄연히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국 땅이 아닌 중국 대륙에 있는 걸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구려 신라 백제가 이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에 있었다. 그렇습니다. 제왕의 본문에 보면 백제 강력이 나옵니다. 그게가.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백제 강력이 나오는데 필리핀, 버마, 자바, 보르네오 이 지금 동남아에 있는 전부 큰 섬 15개 섬이 백제 강력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 백제의 속령이었다고요? 백제 강력 땅으로 돼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대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옛날에는 이주였습니다. 동이 이자 이하고 섬주자 이주였는데 그 이주가 난주 동번으로 되고 동번기를 동력동자 이게 번호라는 번자입니다. 번되고 그 뒤에 이제 유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구가 다음에 유구 열도 오키나와 쪽으로 유기열도로 올라가고 그 유구가 올라가고 이름이 없어지니까 지금 대만으로 되는 겁니다. 그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 실록을 보면은 삼국사기 실록을 보면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국 땅에 없었던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를 또 하나 들자면은 고구려 24대 그 양원왕 때입니다. 양원왕 8년에 보면은 축장안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안성을 쌌다. 그러면 장안성이 어디입니까? 지금 중국 대륙 한복판에 뭐 중국 하면 안 됩니다만 사실 진화라 해야 된다. 그렇게 독자들이 모르니까 내가 중국이라 말 쓰고 있는데 진화 대륙 한복판에 바로 서안에 장안성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도 갔다 왔는데요. 그 장안성을 고구려 24대 양원왕 때 그 성을 싼 일이 있습니다. 쌌다는 기록이 삼국사기 본 게 있습니다. 그러면 25대 평운왕 때 28년에 그 장안성 도읍을 옮기는 겁니다. 과정. 옮기는 과정이 나옵니다. 고구려 삼국사기 본 게 나와요. 그리고 26대 양원왕 때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엄청난 삼국사기 기록에서 이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굉장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네, 지금 자료를 찾고 계신데요. 예. 26대 양원왕 AD 그러니까 563년이죠. 그러니까 양원왕 18년이라면 581년이 되겠죠. 요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고구려 본 기자 소봉 지지. 이게 무슨 말이냐. 고구려는 본시 기자가 도배했던 땅이다. 그래. 한진개이군엔 한나라와 진나라가 같이 있었던 군을 두었던 군과 해를 두었던 그 자리가 고구려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문장이 금내 불신 지금의 신하들은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별이 2억 지금 현재 와서는 그 땅이 2억으로 들릴 것이다. 이 고구려 본게 있습니다. 삼국사기에 선제 욕정지 구야라. 선인들은 어찌 그 오랫동안 그 증거를 하기 위한 욕심을 갖지 않았겠느냐. 그런 말이 삼국사기 본기에 양원왕 때 기록되어 있다면 뭐 믿겠습니까? 글쎄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라서요. 지금 삼국사기 본기 요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가 아니게나 빛이 든 없는데 삼국사기 본기 다시 기록이 나와 있어요. 네.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삼국사기를 그대로 풀이한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원문을 지금 풀이한 내용입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요. 네. 그렇다면 지금 우리 땅에 남아있는 삼국시대의 유물 유적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모르겠습니다. 물론요. 지금 현재 있는 유물은 삼국사기 삼국대 유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국가는 망해도 국가는 망하고 국가는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망하니까. 그러나 국가는 망해도 그 민족은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민족이 이동을 해가지고 정착을 해 살았던 증거죠. 그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지금 경주에 많은 지금 왕릉이 있습니다. 그 왕릉이 비문이 있는 걸 보셨습니까? 안 봤죠? 왜 비문이 있느냐? 왕릉이 그러고 옆에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붙어있는 왕릉들이 많이 있어요. 예. 삼국시대 고구려 강계토항 비문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민족사에서 90년도 밝혔습니다만은 삼국시대의 묘로 파서 파는 사람이나 이장을 마저 살짝 파는 사람은 삼족을 내라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주 엄벌했어요. 벌이 엄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묘로 팔 수가 없어요. 파타는 이 삼족이 내라니까. 그러니까 그 묘를 살짝 팠는지 빼를 옮겨왔는지 안 그러면 유풍이가 옮기지는 모르되 살짝 가져서 묻었기 때문에 비석이 없는 겁니다. 왕릉에 왜 비석이 없습니까? 떳떳하게 경주에 신라가 있다고 한다면 그 왕릉에 떳떳하게
분명히 비석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비석이 없다는 증거가 바로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스님께서 중국 대륙을 방문하셨을 때 그곳에서는 비석을 찾을 수가 있었는지요? 비석이 이번에 어디로 찾았냐면 산동성 신라 41대 헌덕왕릉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거기 헌덕왕릉 묘가 어디에 있냐면 천림사 북쪽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천림사 북쪽 배미산 아래에 헌덕왕릉지가 있다. 그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과연 있는가 싶어 찾아가 봤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과연 천림사라는 그 심판이 있었고 배미산이라는 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탁본을 향기 네, 탁본까지도 직접 해오셨군요. 예, 탁본 이게 향기 바로 이건데 이건 아마 텔레비가 없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습니다만 이게 바로 탁본한 겁니다. 예. 배미산. 예, 여기 써 있는 내용을 좀 배미산. 읽어주시지요. 이 배미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긴데 이거는 비석을 씌울 때 예. 과거에는 산이 한 높이가 50m 이상 되었는데 그 주민들이 그 화강석을 캐고 막 산을 까문 데다가 집을 짓다 보니까 50m짜리가 한 20m, 1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산이라고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공 정부에서 이게 배미산이라는 비석을 세워놓은 겁니다, 거기. 그래서 그 배미산이라는 비석이 있던 것이 바로 이 비석, 배미산 문교석 해가지고 이 비석을 세워놓은 겁니다. 세워놓은 그럼 이 비석의 경우에는 이곳이 배미산이다. 배미산이라는 증거를 하는 거죠. 네. 거기가 바로 천림입니다. 세미천자, 수풀림자. 그래 가보니까 안타깝게도 텔레비가 이어서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만 요 천림사라는 바로 비문이 여기 있습니다. 요 비문이 천림사입니다. 헌덕 왕릉은 천림사 북쪽에 있다고 하는 이 천림사 비문이 여기 바로 여기. 그러니까 이제 왕릉의 비문을 발견하지 못하셨지만 그 옛 지명을 확인할 수 있는 비문은 찾으셨군요. 비문을 찾았습니다. 그다 왕릉의 지역도 요게 칼라 사진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텔레비가 이게 못 보입니다만은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역이 조금 이 비석을 발굴하는 것이고 요거는 왕릉지입니다. 이게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헌덕 왕릉지라는 게 그것이 그때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네. 근데 확인하기는 좀 힘드셨군요. 지금 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 1958년도 공산당 대약진 때, 그렇게 대약진이라면 대파괴해라고 그래요. 대약진 때 철부다 부르주아 정신가 있는 건 다 파괴할 수 있대요. 그리고 57년도에 그걸 싹 정리를 했다고 그러더군요. 근데 그 흔적은 남아 있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이걸 다 답사하고 갔다 왔죠. 네. 여러 군데 갔다 왔습니다. 선생님께서 주장하신 내용 중에 이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반도에 있지 않고 중국 대륙에 있었다. 그 한 예로 우리의 왕릉은 이곳에 한반도에 남아있지만 비석이 없다. 예. 이런 얘기를 하셨고 또 어떤 증거를 제시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내가 또 이제 소주에 말이죠. 강소성 소주에 흑커세 왕릉이 있다고는 거를 세종실록지리에서 보고 세종실록지리는 불과 한 5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그 경상도 경주편에 보면은 세종실록지 경주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흑커세 왕릉이 우남사 북거사리남에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아 나섰죠. 그래서 찾아 나섰는데 우남사가 어디 있냐면 소주의 호구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호구산을 찾아갔는데 있더군요. 호구산이 있는데 그때 가서 우남사로 찾아봤습니다만 우남사에 있었습니다. 이 우남사입니다. 소주 우남사 사진을 촬영을 했죠. 그래서 우남사에서 거리로 패철로 돼가지고 거리로 재었습니다. 거리로 재가지고 과연 옛날에는 5.6km가 10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4km 치지 않습니까? 10리로. 그래서 그거를 거리로 일단 측정을 해서 흑커세 왕릉이 있는 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일대가 지명이 육지라는 육자하고 묘자리에서 육묘라는 지명으로 배려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그 지역이 넓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뭐 학교도 중학교도 들어있고 공장도 들어있고 여러 주택도 많이 들어서 있는데 그 일대가 왕릉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마추생이라는 60여 살 사람이 있으면 증언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왕릉의 자리에 소나무가에 속하는 이 나무 한 그루를 정거로 심었다고 그래가지고 요 심어놓은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 지금 정거를 해주는 이 사진입니다. 네, 실제로 아주 우성한 소나무가 한 그루가 있군요. 심겨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위치와 지명은 삼국 사기나
세종실록 지리지에 있는 것처럼 틀림없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말입니다. 굉장한 한호성을 지른 사실이 있습니다. 네, 신라의 시조인 박혁것의 이 능이 중국의 강서성에 강서성 있다. 호구엔 우남사에서 북사리 이 근방에 있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찾아가서 봤는데 그 일대가 전부 왕릉을 파괴해 그러고 그 일대에는 이제 그 기념식소를 해놓은 자리만 그 있더만. 네,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더라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어떤 이 지명이라든가 이런 유래에서도 발견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많이 집니다.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선생님 말씀하시는 경주가 신라의 수도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신라가 992년간 신라가 그 유지해 왔는데요. 992년간 신라가 여기 한국 땅에서 경주 한 자리에서 도읍을 하고 992년간 있었다면 그거 참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조사를 해봤는데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경상도 경주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주배로 낭낭, 경주를 낭낭이라고 한다. 별칭을. 그러고 그 낭낭의 자리는 바로 순화현이다. 그래서 순화현을 찾아 조사를 해봤는데 원래 진화라고 해야 한다. 진화 대륙이라고 하는데 이말 중국 대륙의 중앙부에 가면 서안이 있어요. 서안에서 조금 북쪽으로 한 200리 가까이 가면 그게 바로 순화현이 있는데 그게 과거에는 제2 경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경주가 5번을 옮기는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경주가 어디냐면 첫째 경주는 정주입니다. 실크로드 가는 길이 있었고 신라가 옮기면서 두 번째 그렇게 옮기고 사천성 옮기고 하남성에 옮기고 또 성천성 옮기고 사천성에 옮기고 그래서 5번을 옮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옮기는 기록이 요즘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기록들이 세종실록 지리지에 나와 있다는. 세종실록 지리지는 확실하게 순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순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순환 자리가 바로 서한의 이쪽이다 하는 겁니다. 서한의 이쪽이 지금 지도를 보시면 순환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국 대륙의 중심부에 바로 우리 신라의 수도였던 도읍지였던 경주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대로 바로 장안선에서 고구려가 장안성을 냈고 예. 그 장안성이 바로 지금 현재 수경주소에 보면은 장안성이 바로 평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옛날 왕금성이요 일면 흠독성입니다. 흠독이라는 것은 그 산지가 굉장히 험해가지고 그 물이 아주 가쪽으로 성 주위로 물이 흘러가지고 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명 흠독성이었습니다만은 요새는 이제 거기 물이 많이 말라지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가봤습니다. 예, 강은 이쪽 나가 있더군요. 예, 그런데 이 사실들을 역사를 쭉 추정을 해서 사기를 전부 사서 고정을 해가 보면은 그 사실이 전부 백나라에 박혀져 있습니다. 백일화에 박혀져 있는데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식민사학적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소리 있느냐. 그건 황당무계한 소리다. 미쳐놓은 소리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저한테 오는 사람들은 저한테 가지고 있는 사서가 원서로서 지금 책수로는 한문책은 원래 한 책, 두 책 이렇게 합니다. 사기 같은 거는 한 책 속에 130권이 들어있고요. 위서 같은 거는 한 책 속에 114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저한테는 권수로 따지면 약 15,000권 내지 2만 권에 가까운 원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거를 보고 고정을 해서 내놓은 책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어이구 고구려신라 백제가 어디 한국 땅에 없었나 중국 땅에 있었나 말도 안 돼 미친놈입니다. 그래서 나를 미친 사람 몰아치우는 경우가 많아요. 미친놈 소리 듣지요. 듣는데 사실은 이제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처음에는 90년도 그거를 내가 묘족이 우리나라 민족의 조상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게 삼국사기 본계에도 있어요. 백제 2장편에 보면 그 말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묘족이 우리나라 선조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학자들이 논문을 써가지고 나를 미친 사람하고 몰아씌우고 발표를 하고만 논문을 발표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걸 참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리는 언젠간 밝혀지니까 내가 거짓말이었다면 이게 뭉개질 것이고 진실이었다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니까 그 밝혀질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참고 그래서 이번에 상고사후 새발견이라는 책을
대작을 집필한 겁니다. 네. 오늘 우리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인 것 같습니다. 상고사학회의 이중재 회장과 이 밤에 만나고 있습니다. KBS 제1라디오의 한밤에 만난 사람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는 상고사학회 회장으로 계신 이중재 선생님 만나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고사의 새 발견이라는 책을 발간하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우리 이 역사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구려 신라 백제가 한반도에 있지 않았다. 오히려 중국 대륙에 있었다는 그런 학설을 제시를 하셨고, 그 외에 또 선생님이 주장하고 계신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으시죠? 사만이 지금 우리 한국 땅에 있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만의 뿌리를 딱 보면은 주나라 때 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진나라가 있었는데 그 진나라에서 조나라, 위나라, 한국이라는 한나라, 이 세 나라가 한 집안인데 분류가 돼 나옵니다. 이것이 사만의 시초가 됩니다. 이렇게 분류가 돼 나가지고 나중에 한이 또 갈리고 바뀌고 해가지고 자꾸 한이 여러 개가 그 대륙에 생기게 되죠. 그게 사만의 이제 뿌리가 되는데요.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위나라도 이제 쇠약해지고 조나라도 없어지고 그 한나라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 이제 고조선은 쭉 내려오면서부터서 쇠약해지면서 진나라가 들어서고, 진나라가 육국을 통일하고, 진나라가 또 조나라, 연나라, 초나라, 위나라, 한나라, 이 5나라가 전부 다 또 진나라를 또 멸망시킵니다. 육국을 통일한 진나라를 멸망시키고 난 뒤에 진나라는 산산조각에 흩어지죠. 흩어져갖고, 자, 어디로 내려오냐면 이 남반부로 내려오게 됩니다. 남반부로 내려가지고 다음에 건국을 하게 되는데요. 그 한나라를 건국한 사람을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 사서에는 유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나라 고조 유방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연나라 왕 노관이가 반란을 일으키실 때 기자 준왕 마지막 40대 기자 준왕이 있었어요. 준왕하고 지금 이만조선이라고 있습니다. 조선 왕만이가 그 사람이 두 사람인 줄 알았는지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난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같은 사람이었어요. 조선 왕만이하고 기자 준왕하고 이 사람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일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쫓기가지고 기자 준왕이 쫓겨서 남쪽을 내려가가지고 배수로 건너서, 배수가 지금 현재 서안에서 낙양까지 흐르는 그게 배수입니다. 배수란 조선물 이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선물 이름이다. 워낙 강이 크기 때문에 그게 대동강이다. 이게 배로가 되어 있습니다. 별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라로 왕만이가 건국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건국을 하고, 왕만이 손자가 누구냐 하면 우거입니다. 우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한사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사군 설치를, 바로 한사군이 무슨 말이냐 하면 조선사군 설치다 이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 우거가 세운 일입니다. 우거가 나중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조선사군을 세우는데,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보시면은 요순하은주, 진한, 말하자면 당나라로 거쳐 내려서 쭉 내려오는 전부 그 나라들을 고조선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 그렇게 현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 중국의 고대 여러 나라들이 사실은 우리의 고조선이었습니다. 중국 역사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도, 제가 그 북경대학교 갔을 때 재작년에 업문맹 교수하고 북경대학 업문맹 고고학 중교수하고 제가 대담을 한 일이 있습니다. 제 상수학 새발견 속에 그 책, 사진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갔을 때 그 대담을 했어요. 모든 것은 동의 역사다. 또 일면 어떤 사람은 동의가 우리 민족이 아니라고 고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삼국 사기 봉기로 보면 동의가 우리 민족으로 나와 있습니다. 동의의 뿌리가 고구려 신라 백제로 나와 있습니다. 묘조 그 뿌리가 이게 우리 삼국의 시조로 나와 있습니다. 삼국 사기 봉기에 다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북경대학교 업문맹 교수가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것은 동의문화다. 그 동의문화를 뭐라고 하느냐? 앙소문화라고 한다. 앙소문화란
아름다운 동인문화, 정말 아름다웠던 동인문화라고 하는 앙소문화라는 책을 저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그 한 권 준 일이 있는데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중국 역사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전부가 동의 역사고, 전부 이게 동의 민족의 역사지 중국 역사라고. 지금 중국 서지가도 전부 중국 역사라고 기록해 놓은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인이라는 한자는요, 고산족이었습니다. 고산족에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다가 이제 우리나라 한국이라는 한자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그 고산족에서 내려가고 유목민으로 변성이 됩니다. 심지어 몽고라는 몽자 보십시오. 준몽몽자의 고자입니다. 준몽의 땅이 바로 몽고입니다. 제가 그 작년에 몽고 갔다 왔는데요. 몽고 징기스칸 어머니가 바로 고구려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다 몽고가 있습니다. 지금 사진이 다 있고. 근데 그 일대를 전부 고구려가 다 차지했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한자는 바로 유목민을 말하는 기고, 저 진시한 하는 한나라, 진한 하는 한나라는 한은 바로 하백족입니다. 고구려 본기에 보면 주몽이가 발수로에 어디 갔는데 하백의 딸을 강제로 유인해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하백이 바로 하백족입니다. 하백족이란 강 위주로 해서, 강을 상대로 해서, 강을 모델로 해서 살아온 민족을 하백족이랍니다. 처음에는 고산족이었다가, 그 다음에 유목민이었다가, 그 다음에 하백민으로 이렇게 해서 변천에 내려옵니다. 가정이. 바로 거기 한이라는, 한나라는 한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을 다시 정리해보면은요, 이 고구려 신라 백제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삼한도 이 한반도가 아닌 중국 대륙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역사고 대륙의 역사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한반도에서 있었던 사실이고, 전부 축소 조작을 해가지고, 완전히 면접 놓은 겁니다. 일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강복 이후에 우리나라 사학회에서 그거를 새롭게 조명할 길이 없이, 식민, 소위 말하면 일정 때 아부했던 소위 뭐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친일파들이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냥 완전히 역사를 말살하고 그대로 현재 내려왔어요. 일본 사람들이 축소 조작한 역사를 그대로 현재 가르쳐 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가 지금 한반도에 있는 걸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을 한번 돌려보고 한번 책을 한번 보시면 사실을 새롭게 정리하고 삼국유사에도 요 임금이 전부 당군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삼국유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 대대적으로 지금 세미나로 9월 2일날 세종문화회관 대회에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할 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에 왜곡 축소됐던 우리의 역사를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홍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바대로 이 삼한과 삼국이 대륙의 위치, 중국 대륙에 위치해 있었다 하더라도 오늘날 그 시대의 유물 유적들이 이 한반도에서 많이 발굴되고 있는 걸 볼 때요, 이 차차로 건너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습니다. 전란으로 인해서 백제가 AD 660년에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제 군신들이 말이죠. 이 도저히 이제 백제가 이래하면 안 되겠다. 그 망하니까 우리가 옛날에 일정 때 북한도로 이주 가듯이, 이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가듯이, 여기 들어와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주를 온 거죠. 백제가 AD 660 망하자 이주를 해오고, 고구려가 AD 668년에 망하자 이주를 해오고, 신라가 망하자 이주를 온 거지. 한반도에 국가가 건국되어 있은 사실은 없습니다. 지금 500년 전에 세종 7일절에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지명이 한문으로 된 지명이 한반도에 옮기진 것은 고려 초기부터서 점차적으로 한 개, 두 개 옮기져가지고, 그렇게 지금 600년 전에 완전히 한반도에 한문으로 된 지명이 옮기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번에 상고다 새발견 속에 처음부터 그걸 써놨습니다. 딱 기록해놔서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다 써놨고, 심지어, 지금 현재 고려 왕거이가, 솔직히 말해서 말입니다. 왕거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해가 후한 사람입니다, 발해왕이. 발해왕 아들을 차는 후한의 구대왕이 되고, 발해왕은 자기가 발해에 나와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발해사를 연구하는, 강원대학교 서ben국 교수가 그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걔네가 발해 왕기부를 내주면서 발해왕이 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했는데, 즉시 이게 사세에 다 있는데도 모르니까, 못 보니까 그렇습니다. 심지어, 신라 56대 경순왕이 망하면서 말이죠. 망하면서,
왕건이한테 나라로 내준 자리가 있는데요. 그 자리가 갱촌항 8년에 어떤 말이 있느냐면 노인별이 떨어진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운주에서 나라로 왕건이한테 물려줬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이제 삼국사기 본 게 있는데요. 그 운주가 어디냐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예. 운주의 30여 군현, 옛날에 군은 나라였습니다. 소제국, 현은 나라가 아니지만 군은 나라였는데 30여 군현이 나라였는데 그거를 왕건이한테 참 내준 사실이 있는데 운주로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대륙에 중국 대륙의 산서성 낙양우에 안읍이라 군대가 있습니다. 안읍이 바로 그게 운주였습니다. 운주현이었습니다. 안읍현이. 거기에서 갱순환이 마지막에 나라로 내준 증거가 삼국사기 공개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걸 전부 문을 다 조사해 찾았습니다. 이 역사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지명입니다. 지명.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명을 조사를 했는데 지명을 조사를 안 합니다. 경주가 요 있다고 해서 경주 무조건 경주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경주가 중국에도 그저 사실이 있었는데 그리고 저게 백제가 있었고 지금 백제라는 지명이 지금 저 중국 대륙에서 지명이 있습니다. 백제? 현재 있습니다. 백제라는 지명이 그곳이 있어요? 지금 저 고구려 두체왕 유양 사당이 말입니다. 북경우에 그 이랭이 가면 그 유양 사당이 있습니다. 현재도. 그리고 산동생에 가면 유리의 그 철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황해 있지 않습니까? 황해. 옛날 고려에서는 이게 황해가 아니고 동해였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동해라는 일본에 그때는 기억이 없었습니다. 삼국시대는. 그러니까 옛날에 사서로 보면은 고대 사서로 보면은 전부가 황해 이쪽을 동해로 보고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예. 최초 동경, 일본 동경이 어떤 거 아십니까? 재밌는 얘기입니다. 모르죠? 네. 일본 동경이면 뭐 지금의 위치가 아닐까요? 지금 위치라고요? 네. 최초의 요동요소로 기준한 거는 말이죠. 천산을 기준했습니다. 왜 천산을 기준했냐? 인류 시원지가 거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그 박신 교수가 바로 거기 밝혔습니다. 그거를. 돌아가셨지만은, 아깝게 돌아갔는데, 그 양반이 보낸 역사관과 제가 보낸 역사관이 바로 맥이 같습니다. 천산을 기준했을 때는 유럽 쪽으로 요소를 보고, 요쪽으로 요동을 봤습니다. 한반도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서한이 동쪽이 됩니다. 그래서 서한이 최초의 동경이었습니다. 서한. 최초의 동경이 서한이었습니다. 이번에 삼국사 세발견 속에 기록소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경은 어디냐? 국가 건국의 고대 국가 건국이 서한을 기준했습니다. 전부 서한이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한을 기준해서 실크로드 쪽은 이제 요소가 됩니다. 요쪽이 요동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동경이 어디로 옮겨오냐? 낙양으로 옮겨옵니다. 낙양. 서한에서 낙양이 한 철이 됩니다. 옮겨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동경이 어디로 옮겨오느냐? 북경으로 옮겨옵니다. 지금 요동요소로 어디 하냐면 만리장성이 끝나는 갈수산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경이 어디로 가봤습니까? 지금 심양, 봉천을 왔습니다. 옛날에 봉천자 심양을 동경에 왔습니다. 그러고 없어지고 난 뒤 동경이 일본에 갔습니다. 바로 평양성도 그런 식으로 5번이나 옮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명의 유래를 살펴봐도 역사에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오늘 이 밤에 좀 어려운 시간이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고대 역사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고사학회의 이중재 회장을 모시고 우리의 이 고대사를 새롭게 조명해 보는 시간 가졌습니다.